맑고 향기롭게 그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온 천지의 꽃입니다. 이 풀과 나무들이 저마다 갖고 온 가장 아름다운 속들을 활짝 열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철을 따라서 꽃이 핀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제 철이 와도 꽃이 피지 않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나 꽃은 하루아침에 피는 게 아닙니다. 봄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 모진 추위와 뙤약볕 아래서 참고 견딘 그 결심입니다. 또 지난 겨울이 얼마나 추웠습니까? 꽃나무들이 많이 동상돼가지고 봄이 와도 이제 꽃을 피우지 못한 그런 나무들이 적지 않은데 지금 피어 있는 꽃들은 그 모진 추위를 이겨내고 피어난 그런 꽃들입니다. 꽃을 대할 때 무심히 스쳐 지나가지 말고 꽃이 오늘 아침 피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꽃이 우리 앞에 활짝 문을 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입만 벌리면 우리 이제 경제, 돈 타령을 하면서 꽃이 피었는지 달이 뜨는지 전혀 모르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살아요? 또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돈만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세태가 각박해질수록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이 소홀해져요. 아름다움에 대한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 감각들이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무디해가고 있어요. 여고 시절이라든가 남고 시절, 조그만 풀꽃만 보고도 가슴이 뛰고 그렇게 이제 설레고 하던 그런 그 감성들이 거의 지금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이제 우리 감성에 녹있어요. 흔히 이 얘기하기를 뭐 인간성이 소멸돼 간다, 인간의 감성이 이제 사라져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인간성이라든가 그 감성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서 그 인간은 새롭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자연과의 교감이 단절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감성에 녹이 슬고 인간성이 멸망해갑니다. 그래서 기분 나쁜 표현이지만 살아있는 미라가 돼요. 숨쉬는 미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철없는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꽃에 되기 때문에 꽃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중이 하니까 뭐 큰 힘을 없을 거예요. 꽃들이 양해일 테니까. 세상 일에 휘말려서 우리 둘레에 꽃이 핀다는 사실을 그냥 당연한 걸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놀라운 신비예요. 우주가 지니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활짝 열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인간사도 생각해야 돼요. 과연 내가 지니고 있는 가장 아름답고 맑은 요소를 얼마만큼 꽃피우고 있는가, 활짝 열고 있는가. 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연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건 원초적인 터전이에요. 생명의 원천인 자연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인간성이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감성이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탈인간화, 박제된 인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둘의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은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도 어떤 변화를 촉구하라는,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 올 봄에 꽃구경도 들어가 보셨어요? 어디로 갔어요? 여기도 이제 무슨 매화로 간다고 매화 열차가 성공했다면서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좋은 현상이에요. 물론 이제 일에 바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한가해서 꽃구경 가는 거 아니면 어디 꽃이 피었다고 해서 일부러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꽃구경 간다는 거 진짜 꽃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꽃이 멀리 진해라든가 쌍계사골짜기라든가 하동이나 구례에만 꽃이 피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도 꽃이 피어 있다고요. 물론 꽃을 보러 멀리 가는 것도 그건 꽃다운 일이지만은 바로 우리 곁에서 피어나는 꽃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파트의 베란다에서도 손바닥만한 뜰에서도 혹은 돌침대 틈에서도 꽃이 피어나요. 제철을 알고. 이런 그 현상을 건성으로 수정하지 마십시오. 그 곁에서 유심히 들여다보세요. 꽃잎 하나하나며 꽃술 하나하나며 또 꽃받침이 어떤가를 낱낱이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름다운 세상이 먼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어요. 우리가 볼 줄을 몰라가지고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놓치고 있습니다. 자연은 이렇게 마음껏 꽃을 피우는데 과연 우리들 자신은 자연 속에 살고 있는 자연의 일부인 우리들 자신은 어떤 꽃을 피우고 있는지 거듭거듭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그 꽃 앞에서 자신의 고민도 털어놓고 세상 사는 이야기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훨씬 힘이 가벼워지고 고산돼서 많은 위로와 가르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물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사물을 담게 돼요. 산에서 살게 되면 산을 담게 되고 강가에서 살게 되면 강을 담게 됩니다. 꽃을 가까이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꽃 같은 인생이 돼요. 이게 우주의 이 조화예요. 꽃이란 뭡니까? 자연의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죠. 행복은 누구나 바라는 이상이고 희망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럼 그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행복은 결코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것이지 밖에서 누구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흔히 아무리 때문에 내가 지금 불행해졌다고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너 때문에 묻자고 하지 않아요? 그 왕의 그 노래도 있듯이. 누구 때문에 오늘 내 발자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남을 원망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건 불행이에요. 남을 원망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불행입니다. 행복은 누가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만들어갑니다. 현재의 세상은 이 지구상에 있는 현존하는 인류들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개인이건 집단이건 사회건 혹은 국가건 현재 이런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복잡하고 오염된 이런 그 세상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결과입니다. 좋은 생각을 쌓아 나가면 좋은 세상이 됩니다.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가 서 있는 곳마다 나쁜 세상이 됩니다. 내 마음이 천당도 만들고 내 마음이 지옥도 만들어요. 복음에도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천당도 만들고 내 마음이 지옥을 만듭니다. 제가 지난 우리 소식지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한 젊은 불자한테 이제 편지를 받았는데 이 불자는 절도죄로 3년형을 받고 아주 고민하다가 그만 자살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결심을 해서 이제 목매달아 죽을 그 결심을 하고 그 기회만 엿보았대요. 그러다 어느 날 한 생각을 돌이키게 됐대요. 어떤 계기요. 한 생각을 돌이키니까 자기가 몸담아 살고 있는 감옥이 아니라 바로 이제 국립선언, 국가에서 세워진 선방이라는 생각이 되더래요. 그렇게 괴로웠던 그런 그 이제 감옥이 한 생각 돌이키니까 이건 국가에서 세워진 게 선방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따라서 교도소의 엄한 규제와 제약을 그전에는 구속으로만 알았는데 한 생각을 돌이키고 나니까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지켜주는 부처님 법이라고 생각이 또 들더라는 거예요. 교도소의 그런 엄한 규제와 제약이 구속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지켜주는 그 부처님 법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때부터 그는 하루하루가 그렇게 자유로웠대요. 아주 즐거웠대요. 그 귀한 체험이에요. 이래서 내 마음이 천당도 만들고 내 마음이 지옥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순간순간 그가 지닌 생각대로 마음 먹은 대로 되어갑니다. 이게 업의 연기예요. 카르마의 연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지니고 순간순간 사느냐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갑니다. 밝은 생각을 지니고 살게 되면 밝은 사람이 되고 어둡고 짜증스러운 생각을 지니게 되면 어둡고 짜증스러운 인간이 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얼굴이란 뭡니까? 그 정신상태의 꼴이에요. 항상 얼의 꼴입니다. 어떤 그 생각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얼굴에 나타나요. 마음속에 수심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그려지고 마음속에 밝고 환한 사람은 그 얼굴에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누구나 그 자신만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것은 우주의 선물이고 그 자신만의 선물입니다.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밖에서는 아무리 이제 못나고 불행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만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우주의 선물이고 또 그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보물입니다. 그 특성을, 그 보물을 마음껏 발휘해서 이웃과 나누고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긍정적인 사고방식,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받쳐줘야 돼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 일마다 잘 풀립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될 일도 안 되고 일마다 꼬여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고마움과 자신감이 따릅니다. 자신감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늘 불만과 불안이 따릅니다. 제가 요즘 얼마 전까지 일꾼들 데리고 일을 해봤는데
물론 일하는 것은 일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그 마음이 하는 일이에요. 손발은 그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어떤 일꾼들한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선뜻 긍정적으로 그렇게 해봅시다 하고 즐겁게 일을 해요. 보기도 좋고. 또 어떤 일꾼들한테 그 부탁하면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모든 걸 부정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될 일도 안 되고 꼬이고 계속 보기에도 기분이 흔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밀고 나가면 긍정적으로 그것이 또 이제 좋은 쪽으로 그것이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그 상황을 두고도 일단 부정적으로 어렵게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게 어렵게 바뀌어가지고 열리가 안 돼요. 이게 세상 도리입니다. 우리들 생각이 우리 집안을 만들어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우리 집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이 세상을 만들어가요. 우선 자신이 지닌 그 특성을 묵혀주지 말아야 됩니다. 묵혀둬서는 안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우주의 선물을 묵혀둬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몇 공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의 그 빛이 되어요. 자신에게 없는 것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건 자기 몫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없는 것을 한탄하지 마세요. 또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내 자신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걸로서 자족해야 되지. 남들은 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나한테 그런 능력이 없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 몫이 아니니까요. 그건 그 사람의 몫이에요. 다시 꽃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풀과 나무들은 모두 저마다 자기다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진달래는 진달래답게 피고 벚꽃은 벚꽃답게 피고 있어요. 요즘 이제 강원도 산 쪽에 산가리는 아직 진달래가 아직 피지 않는데 그쪽은 자작나무 속잎이 피어나고 있다고요. 아주 사랑스러워요. 자작나무 속잎이 아주 여린 속잎이 피어나고 있는데 꽃에 못지않게 아주 아름답고 아주 사랑스럽습니다. 저는 아침 저녁으로 자작나무 둘레 매물러서 이제 자작나무 새로 피어난 잎하고 이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는데 어떤 새로운 변화,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소식을 그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모두 저마다 창작게 피고 있습니다. 그 풀이 지닌 특성과 그 나무가 지닌 특성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아주 눈부신 초안이 이루고 있어요. 이 세상은 공평무사하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루 24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건 아주 공평해요.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이 주어져 있다고요. 그 24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이 우주가 무상으로 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돈으로도 살 수가 없어요. 권력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귀중한 우주의 선물을 우리는 순간순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런 귀중한 우주의 선물을 내가 어떻게 지금 쓰고 있느냐. 긍정적으로 쓰고 있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쓰고 있느냐. 밝은 마음으로 쓰고 있느냐 짜증스러운 마음으로 쓰고 있느냐. 선뜻 나서 쓰고 있느냐 마지못해 끌려가면서 쓰고 있느냐.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시간의 선물은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의 선물은 우리에게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한 번 헛되이 보내고 나면은 다시는 되찾을 수가 없는 그런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 시간의 장고를 한 번씩 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의 장고가 얼마나 남았는가 한 번씩 해야겠어요. 이 사람이 늙어간다는 것, 나이 먹어간다는 것은 한편에서는 이제 정신적으로 성숙해 간다는 뜻인데
저도 이제 나이를 먹으면 요즘 와서 내 시간의 잔고가 얼마나 남아있을까? 가끔 이런 걸 해야 되게 돼요. 그리고 내 나이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겠구나. 남한테 주책을 떨지 않아야 되겠구나. 불쑥불쑥 이라는 그런 감정을 스스로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그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시간의 장고를 가끔씩 해야 되세요. 그래야 시간이 소중하게 나간다고. 한 번 지나가면 한 번 놓치고 나면 다시 되찾을 수 없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행복은 자기 내부로부터 오는 것이지 어떤 소유물이나 밖에서 누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어요. 누가 내 감정을 다스립니까? 내가 스스로 다스리는 거예요. 인재선사 오록에 보면 이런 규정이 나옵니다.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러면 그가 서 있는 자리마다 향기로운 꽃이 피어날 것이다. 한문 보면 수처작주, 이처개인인데 이 봄철에 이제 각색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러면 그가 서 있는 자리마다 향기로운 꽃이 피어날 것이다.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만약 그렇지 않으면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진달래는 진달래답게 피면 돼요. 벚꽃은 벚꽃답게 피면 됩니다. 제비꽃은 제비꽃답게 피면 된다고요.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게 되면은 불행해집니다. 예를 들자면 1300cc짜리 승용차를 아무 타를 타고 다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친구가 이제 3000cc짜리 타고 가서 같이 이제 그걸 타고 드라이브 했거든. 그때부터 그냥 내 1300cc 맞아가는 차가 그냥 뭐 엔진 소리 이상한 거 같고 그냥 부끄럽고 비좁고 초라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25평짜리 집에서 멀쩡하게 사는 주부가 친구 집 새로 이제 와서 차 한잔 마시고 뭐 40분 50분째 갔다 오니 영 자기가 사는 집이 옹색하고 초라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비교는 그런 거예요. 비교하면 불행해집니다. 그건 내 몫이 아니니까요. 1300cc짜리가 25평짜리가 내 몫이라니까요. 거기에서 자전거로 살면은 남 부럽지 않아요. 이런 도리를 꽃한테서 배우세요. 꽃한테서 배워야 돼요. 꽃들은 결코 남을 닮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마음도 활짝 열고 있어요. 끝으로 이제 아름다움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제 인재선사 어록에 보면은 뭐 이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일 없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 유심히 잘 들으십시오. 일 없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 다만 억지로 꾸미지 말라. 있는 그대로가 좋다. 화문 논문들 하자면 무사시 귀, 단막조작, 지시평사. 일 없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 다만 억지로 꾸미지 말라. 있는 그대로 좋다. 이게 아름다움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는 일이 없어 빈둥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사히. 여기서 성가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무사. 일이 없다는 것은 일 없이 빈둥거리는 노는 실업자가 아닙니다. 그 일에 전력 투구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일에 얽매이지 않는, 빠져들지 않는 사람. 표현을 다시 하자면은 그 일에 통달하여 아주 자유로워진 사람. 자기가 맡은 일이 아주 통달해서 그 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 자유로워진 경지. 이걸 무사라고 해요. 일 없는 사람이라고. 그게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꾸미려 하지 말라. 아름다움이란 꾸며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꾸민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다운 것이지, 괜히 남이 무슨 주름살을 없애는 무슨 수술 받았다고 해서 나까지 그렇게 하고, 눈에 또 이제
칼짝을 넣어가지고 무슨 꼬매고 해가지고 무슨 쌍꺼풀을 지고 그건 자기 얼굴이 아니라니까요. 저마다 자기 특성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특성대로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게 다시 아름다운 거예요. 꽃을 보세요. 다 버리잖아요. 누구 닮지도 않고. 남이 지니고 있지 않는 보물을 저마다 지니고 있잖아요. 그걸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움에 무슨 규제나 표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미스 코리아나 미스 유니버스는 골단들 대다 하는 거예요. 나가면서 발가벗겨가지고 못이 얼마나 길고 몇 개 나가고 그건 아름다움이 아니니까 아름다움을 못 가는 거예요. 저마다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을 그대로 활짝 드러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 대신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르면 아름다움을 초수 제일 봅니다. 일 없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 다만 억지로 꾸미지 마라. 있는 그대로가 좋다. 아름다움이라는 꾸며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모습 그대로가 아름다운 거예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마다 자기의 특성을 활짝 꽃피워야 됩니다. 뛰어난 예술품도 그래요. 조작스러운 거 억지로 갖다 붙인 거 그건 역겹다고요. 항아리가 됐건 무슨 가구가 됐건 그 나무 캐를 살려서 있는 그대로 아주 단순하게 만들거나 빚어놓은 시골에 갑니다. 생명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릇을 만들어서 일부러 무슨 비틀고 그릇을 쓸 수 없도록 역겹게 만들어 놓은 거, 그 본질적인 아름다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소멸되고 말해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각자 열린 귀로 직접 꽃한테서 듣도록 하십시오. 오늘 마치겠습니다. 저것이 살고 저것이 있어 그것이 살게 하는 그것이 우리가 조합으로 거기다 살인의 눈을 가지고 좋다고 이거는 영주 남성 탑법이라고 했는데 이제 2004년에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거는 탑곡의 열애 자상인데 구름 무늬로 되어 있는 건 제가 알기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경주 남산 그 보리산 옆에 있습니다. 있는데 정면에서 안 찍고 감시를 약간 강조하기 위해서 측면에서 찍었습니다. 앞면에 있는 얼굴 상호만 탁곡에 사마리온 부상 어디 한번 사마리온. 사마리온의 그 삼체 동작. 600을 하나. 그게 안 느낌 같은. 이거 사진 난다고. 고맙습니다. 네, 와주시면 가만히 말